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7분 6초 지나고 있고요.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장 마감 때까지 라이브 매매 타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그리고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 온 종목이 있다라고 지점 연락이 오면 지점 바로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알차게 오늘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장 마감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시황 변동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2469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2470선까지 지금 올라가느냐 마느냐 힘겨루기 좀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간의 매매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 한 11시경에 오늘 저점 2459포인트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현재 한 10포인트 정도 상승한 2469포인트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10포인트 정도. 사실 위아래 움직임이 세진 않지만 지금 보합권 위로 올라와서 강보합권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지금 2470선 탈환하기 위한 움직임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 개인 매도하는데 지난주 내내 매도하던 거래소 시장에서 대형주 위주로 계속해서 팔던 외국인 오늘도 팝니다. 1343억 원 파는데 대형주 위주로 오늘도 팔고 있고요. 특히나 전기전자 업종과 운송장비 업종에서 이 외국인의 매도는 오늘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1528억 원 사는데 금융투자와 투신권에서 오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개인은 470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잘 갑니다. 756.97포인트, 어느새 760포인트 부근까지 또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1.74%나 상승했습니다. 일중 흐름들 만나보도록 하죠. 장초반보다 많이 올라오는 그래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상승장의 그래프인데 746포인트부터 현재 포인트 756포인트대까지 12포인트가 오늘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 외국인 같이 삽니다. 기관은 559억 원, 외국인은 884억 원 삽니다. 하지만 개인이 1336억 원 삽니다. 지난주 하락장에서 개인은 저가 매수에 들어왔고요. 오늘 장이 올라가고 좋은 장이 나오니까 개인들은 또 차익 실현에 바로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서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거의 보합권 수준입니다. 지금 1원 10전 하락하면서 1092원 20전에 거래가 되며 1090원대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요. 비트코인 관련주, 셀트리온 삼형제, 금호타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5종목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저희 헤드라인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언론사에서 화두로 다루고 있는 건 비트코인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시카고 거래소에서는 선물 시장에 지금 등장을 했다고는 하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정부 규제 검토가 지금 되고 있다. TF까지 구성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움직임이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비덴트나 SCI 평가 정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은 하락이 아닙니다. 10%가 가장 적은 하락이고요. 많게는 하한가 부근까지 지금 직행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급변할 수 있고요. 투자가 아니라 투기성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투자를 하실 땐 반드시 유의할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매출액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 상승세 이어갑니다. 3%, 6%, 5%대 각각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외국계 매수가 주요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이오 제약주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큰 하락을 맞으면서 셀트리온 관련주들도 많이 빠졌었는데 셀트리온 오늘 20만원 바로 회복했고 헬스케어도 8만원 회복, 셀트리온 제약도 6만원 단숨에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악재가 좀 발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갈지 모른다라는 우려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2거래일 연속 하한가 혹은 하한가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주가 가파르게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에 대한 채권단 자율협약 상태에서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 인수합병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기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주요한 호재로 작용하면서 13% 되돌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에 이틀 연속 하한가 부근에 갔던 것에 비교하면 그래도 아직까지 반등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등이 6%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1위 CMO 평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의약품 위탁 생산 전문 기업이 됐다. 세계 1위다. 제3공장 준공 때문이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쭉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주 내내 주가가 좀 꺾여 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IPO주죠. 코스닥 시장에서 대형주로 꼽혔었는데 한 이틀 3일 정도 굉장히 상승폭을 가져가다가 최근에 좀 하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 전망 긍정적이다 나오면서 6% 가까운 상승 나옵니다. 자, 다음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자, 6위 종목들 암리스 나오고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코데지 컴바인, 파루, 웹젠 나옵니다. 암리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사업 진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바로 진입을 했습니다. 일단 개장과 함께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지금도 상한가는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장 개장 전에 공시를 통해서 암리스에서 폴루스 바이오팜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사명도 변경이 될 예정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C&D 인수로 매출 증가된다라는 소식인데 최근에 인수합병으로 성장 국면에 들어섰고 4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M&A가 성공적이다라는 얘기고요. 향후에 성장성까지 부각이 되면서 현 시각에도 11.7%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데지 컴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품절주고요. 사실 작년에 코데지 컴바인 논란까지 있었을 정도로 이상 급등 현상이 이어졌던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5위 위까지 지금 올라왔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상 급등한 현상이 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지금도 21%나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에 첫 상한가를 진입을 했을 때는 임원진이 교체가 됐다. 임원진 재개편 단행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이 부분보다는 지금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파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루가 지금 오늘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급락세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진정이 된 상황입니다. 4,000원대는 회복한 모습인데 452억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공사 계약 해지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마지막 웹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게임 업체들 최근에 신규 대작들을 발표를 줄줄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웹젠 역시 신작 출시를 앞두고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일단 웹젠뿐만이 아니라 기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신규 출시를 앞두고 주가 모멘텀이 강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시 44분 지나고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급등주 눌림목 매매의 강자 오현진.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들 보내주신다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금일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하고 2부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기환 부장이 5종목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오늘도 한번 새로운 종목 몇 가지 포함해서
한번 좋은 종목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천당 제약부터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신규로 하는 건데, 그 삼천당 제약은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목해야 될 포인트, 요거를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눈 관련해서, 그러니까 인공 눈물을 눈대든가 이런 안과에 관련해서 우리 저만제라 그러죠. 이 부분에서 1위를 하고 있고 좀 여기에 특화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과 관련해서 이 회사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시장을 어떻게 개척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유럽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새로운 시장을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의 어떤 흐름을 가장 많이 받을 바로 그 직전에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회사가 안과 전문으로 또 잘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지난번에 DHP 코리아죠. 이것도 역시 안과 관련된 전문 그 국내에서 제일 생산량이 아주 많은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에 지분을 38.38%를 그 인수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은 안과 관련해 전문된 기업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주가의 흐름 자체를 어떻게 분석하고 파악할 것이냐가 이제 우리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 회사는 그동안에 다른 제약하고 틀리게 꾸준하게, 그러니까 2013년, 2년부터 꾸준하게 상승해서 한 단계씩 현재 레벨업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 그 한 1년 정도, 2016년, 2017년도 거의 1년 정도 횡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에 맞춰갖고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한 그런 바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장중 저점에 충분히 공략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삼성 엔지니어링 지난주에 삼성중공업의 증자로 인해서 같이 이제 잘 올라가다가 한 4,700원이죠. 잘 올라가다가 그 증자의 영향으로 아주 이제 된소리를 현재 맞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소리를 맞은 그런 포인트에서 이 종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중요하죠. 이 지금 현재 12,200원까지 이게 빠졌는데,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는 다 빠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시점 가격이 매수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내년에 삼성 엔지니어링의 성장성을 봐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많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오만을 비롯해서 이제 중동에 이제 수주했던 이런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과거의 저가 수주를 벗어나서 앞으로의 그 그러니까 앞으로의 수주는 실적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우량한 수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화공의 매출이 55%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앞으로 그 삼성 관련 계열에서도 많은 수주를 따면서 플랜트 쪽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의 영향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 기회는 거꾸로 생각하면 매수 시점에 좋은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재가로 그래서 매수를 지금 현재 드리겠고요. 목표는 2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제가 지금 현재가에서 12,000원을 12,200원인데 12,000원 손절가 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가격에서 기간의 어떤 그 기간의 조정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오래된다라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이것도 지난주부터 제가 새로 편입한 오이솔루션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IT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가 OLED 관련된 종목이 아주 상승률이 가파랐죠. 상대적으로 5G, 통신 관련된 기업들은 상대적 주가가 이제 못 올랐는데, 오이솔루션은 광트랜시버, 그러니까 우리가 5G를 최근에 평창 올림픽에 맞춰서 조기 상용화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서, 평창 올림픽 때는 5G를 시연해서 그 지역에서는 아마 5G를 언제든지 이제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5G에 대한 것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미래 먹거리, 그리고 새롭게 정부가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현재 4차 혁명과 더불어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것이 바로 오이솔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상승이 이제 1차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지난 그 물량권에서 지금 현재 다시 벗어나고 위로 상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는 아주 뭐 실적이 좀 더 훨씬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런 추세에 맞춰서 정부의 추세에 맞춰서 그렇게 같이 연동해 가는
이런 주가에 관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5G 4차 혁명의 두 가지의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잘 준비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ST팜입니다. 최근에 길리어드향 C형 간염 치료제가 상대적 예상이 줄어들고 길리어드가 C형 간염 치료제에서 과거에 계속 성장세가 아주 돋보였는데 올해는 잘 못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추가 수주가 지연이 되고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분석할 때 지금의 위치랑 이 회사의 매출과 성장성 그리고 영업이익 이런 것을 두고 판단했을 때 다른 제약주와 틀리게 주가는 사상 최저가 형식으로 내려가 있죠. 이게 왜 그렇게 되는데도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좋은 회사도 올라갈 때는 좋은 호재성 재료가 부각이 되고 빠질 때는 악재성 재료가 부각되는데 그런 바닥 조정은 최소 3개월 내지 6개월을 조정을 받아야지 추세가 변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ST팜 같은 경우는 현재 9월, 10월, 11월 이렇게 3개월째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정 기간을 더 한 3개월을 염두에 두어도 괜찮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일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올리고 핵산, 올리고 뉴클레오티드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새로운 3세대 항암제입니다. 이것에 이제 주목을 해서 올라간다 하면은 그것만 영향을 받고 빠진다 그러면은 매출에 영향을 받는 이런 우리의 주가에 그런 것을 쫓아다니지 말고 큰 미래로 봤을 때 주가가 하락해서 저점되면은 이런 새로운 영향을 받을 때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렇게 확보하는 이런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리고 뉴클레오티드라는 게 뭐냐면 현재 전 세계 파이프라인이 880개 이상 돼 있고 신약에 갖고 온 회사의 어떤 파이프라인이 2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도 거기에 맞춰서 2018년, 2019년도에는 올리고 뉴클레이드를 세계에서 3대 생산량을 보유하게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18년도에는 새로운 항암제로 다시 한번 부각됐을 때는 바로 ST팜이 최고의 수혜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관점을 갖고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아이센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센스는 많은 휴대용 의료기기 중에서 당뇨병에 특화된 자가혈당 측정기 이렇게 이제 말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자가혈당 측정기 부분에서의 나름대로 실적이 아주 좋다라는 그런 거. 그리고 4분기에는 최대 실적을 누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현재 또 중국에서의 생산 공장이 허가가 진행 중인데 그 허가가 되면은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된다. 이런 관점. 그럼 미래 먹거리에서 2018년도에는 신규 회사, 뉴질랜드 회사를 비롯해서 새로 수주한 그런 회사의 납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2017년 3월 달은 안 좋았지만 안 좋았던 이유는 혈당 측정기를 내보낸 겁니다. 스트랩의 매출이 이것은 주를 이루고 혈당 측정기를 팔면 손해를 보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측정기를 많이 내면 낼수록 손해지만 이것은 바로 6개월, 1년 후에 실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한 혈당 측정기로서는 한 스트랩을 써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회복하는 거고 이것도 역시 6개월 정도의 바닥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닥에서 서서히 한 단계씩 그런 실적하고 앞으로의 재료를 갖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저점으로 하락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해서 순환적으로 해서 아니면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센스까지 쭉 이야기 나눠봤고요.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 왔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 삼성동 PB센터로 갑니다. 윤철환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매수포착 타이밍입니까? 예,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종목은 KT입니다. 예, 자세히 들어볼까요? 매력 포인트는 이제 짧게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장이 조정과 이제 반등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노이즈가 많은데, 노이즈랑 상관없이 시장 이제 방어주 성격도 이제 강하고, 부담 없는 그런 주가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좀 안전하게 좀 투자할 수 있다는 좀 매력도가 있어서 이제 갖고 나왔고요. 여러 가지 저평가 영역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익성 정보 둔화될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고, 정보 규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이미 주가에 전부 다 반영이 됐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
지금 이제 주가 반등권에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4차 산업 이제 대응 계획도 나왔는데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충분히 수혜가 좀 가능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소형주를 좀 영향이 좀 많이 받고 있는데 대형주 중에서도 안전하게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이제 평창 올림픽 관련돼서 2월에 좀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이제 5G 이제 실험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 좀 온전하게 남아 있고 향후 이제 CES 관련돼서도 이제 데이터나 이제 IoT, 그다음에 AI가 좀 이제 주축이 될 텐데 그 내용이 전부 다 이제 5G랑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정책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향후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전부 다 이제 안전하게 좀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것 같아서 추천차원도 갖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도 수혜가 예상이 되고 현 주가 매력적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손절가 2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윤철환 대리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현진 팀장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넷마블 게임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이 이제 상당히 양호합니다.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이제 크게 무리 없이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는 시도들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급락 이후에 연일 반등 중인데 전고점이었던 이제 19만 원대 돌파하게 된다면 2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장주 순환매 기조가 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계속해서 양호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넷마블 게임즈나 엔소프트를 비롯한 신장 모멘텀이 있는 대형 계열사로 주가의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반등은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콘솔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 대상으로 한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했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죠. 당국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그 넷마블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고요. 발매 타이틀은 닌텐도와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닌텐도 관련된 모멘텀도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 게임이었던 모두의 마블 그리고 세븐나이츠 같은 경우 매출 순위가 각각 최고 7위와 14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약간은 그 밀린 성과지만 리니지2 레볼루션의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빈자리를 좀 확실하게 메워주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일 이평선도 돌려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한 20만 원 그리고 익절가 17만 5천 원 설정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 전략에서 현재 크게 벗어난 부분은 없으니까요. 그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대로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역시 조금 밀렸다가 지금 반등을 한번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역시 최근에 유입되면서 좀 반등을 보였었다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약간 밀렸죠. SK텔레콤이 아무래도 좀 대형주입니다. 그렇죠? 대형주다 보니까 한 번에 이제 빠른 반등이 나오면 당연히 조정이 나와요. 지금 있었던 조정은 크게 무리 있는 조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27만 원대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이제 그 인적 분할 후에 중간 지주에서 출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요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인적 분할 관련된 이슈들이 대기업군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인적 분할은 일반적으로는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두 이제 SK텔레콤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텔레콤 사장이 SK그룹 이제 ICT 위원장을 겸직할 가능성도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SK텔레콤의 주가에 또 SK하이닉스와 SK플래닛의 가치가 좀 부각될 수 있다.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홀딩이 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5세대 이송통신에 대한 조기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라는 입장입니다. 내년 1분기에 5G 주파수의 할당 공고가 있고요. 2분기에 아마 주파수 경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원활한 주파수 할당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는 28만 5천 원이고요. 손절가는 26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이 가격 전략에서는 크게 변동 없으니까요. 이 가격 전략 기억하시고 좀 홀딩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알티캐스트입니다.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 요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약간 올랐다가 약간 하락했다가 윗꼬리도 달았다가 오늘은 이제 굉장히 좋죠. 하반기에 빠른 반등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간에 올랐었던 데 따른 좀 차익 매물, 그러니까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 부담 이런 소화를 좀 거친 다음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까지 아마 지금의 주가가 이어진다면 이번 주 내내 긍정적인 흐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전고점이었던 그 5,340원이죠. 이 가격대를 상향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지금 체크해 드릴 게 이제 평창 올림픽 관련 모멘텀이죠. 앞으로 평창 올림픽이 UHD 컨텐츠로 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UHD 컨텐츠의 의무 제작 비중이 증가하는 데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었고요. 지금 KT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죠. KT의 인공지능 기지인 기가진이 판매 증가에 따른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알티캐스트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만 기억을 하신다면 홀딩 하시는데 무리는 없겠고요. 이 종목이 그 10월달 저점에서는 사실 많이 올랐어요. 20-3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주가 부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가를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전히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5,700원, 손절가는 4,600원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이제 기업은행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 앞으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섹터군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밑꼬리를 살짝 달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주는 이제 예대 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은행이 한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처음으로 올렸고,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기준금리를 한번 올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년도에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정도 더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은행주의 이제 예대 마진 개선 폭은 더 커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은행주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흔들림이 나오기도 했지만 기업은행 같은 경우 주가가 꿋꿋이 버티는 모습입니다. 지금 주가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 20일 이평선 깨지 않고 지지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하고요.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은행주가 약간 무겁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기존 목표가 17,000원 그리고 손절가 15,000원 전략은 변경 없이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는 이제 그동안 많은 모멘텀을 말씀드려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일단 최근에 주목되고 있는 부분은 그 리니지 M의 대만 출시죠. 리니지 M이 대만 출시가 되게 되고 지난달까지 한 250만 명 정도 예약 가입자를 모집했는데 굉장히 흥행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리니지 M 같은 경우 일본이라든지 중국 시장으로의 확장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내년 2분기 중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꺾이지 않죠?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전고점이었던 47만 8천원 돌려낼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이 매물대 소화가 쉽지는 않은데 한 번만 뚫어낸다면 목표가였던 50만원 한번 달성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입절가는 42만원 설정했죠. 입절가 42만원 전략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익절가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7883번님의 문자부터 가볼 텐데요. 현대위아 종목 67,000원의 비중 20% 오늘 너무 많이 내리는데 팔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운송장비 업종들 굉장히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한 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은 외국인의 그 매매가 좀 눈에 띄죠. 예. 지속적으로 갖다 이제 많이 때리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급락을 할 때는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이렇게 약간 생각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올라가면은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팔고 급락을 할 때는 바닥을 잡는 식으로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게 바로 투자 전략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할 때는 내일 시점에서는 거꾸로 매수 시점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팔면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장세에서 벗어났지만 이 12월을 지나서 내년 초반에는 이런 운송업종 관련해서 뭐 현대차를 중심으로 현대화라든가 이런 것도 한 단계 지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지금 그 저점이 한 6만 원대 되겠죠. 6만 원에서 6만 1,000원대 그것을 친다고 해도 일단은 파는 것보다는 이거는 나중에 비중을 줄일지언정 지금은 파는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단계 더 내려간다라면 추가로 거꾸로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현대위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읽어보도록 하죠. 4594번님께서 오가닉 티 코스메틱 3,800원에 비중 70%. 실적도 좋은데 왜 자꾸 떨어집니까? 라고 문자 주셨어요. 오현진 팀장님 왜 그런 거죠? 네, 일단은 오가닉 티 코스메틱 화장품주인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실적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약간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화장품주가 시장에서 뭐 엄청 약하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이상하게 계속해서 좀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표면적인 악재는 없습니다. 일단은 수급 영향에 의한 하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나빠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화장품 부분의 실적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화장품주 내에 저평가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비중이 조금 크시죠.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비중에 대한 처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는 어쨌든 하락이라서 더 밀리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일단 당장 매도하라는 말씀보다는 조금은 더 기다리시면서 반등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손절가는 필요합니다. 이 종목은 3,400원을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00원이 이탈되면 이 종목이 신저가를 기록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날개 없는 추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3,400원을 꼭 기억을 하시고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등하게 됐을 때 목표가는 3,8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일단 추세를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3,800원까지 가려면 아마 내년 초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좀 그 3,400원을 지킨다는 가정 하에서는 회복될 수 있는 주가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일단은 전체 물량을 홀딩 그리고 목표가는 3,800원, 손절가는 3,400원이고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는 그 악재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만 밀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대로만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가닉 티 코스메틱 어떤 악재가 딱히 지금 표면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수급이 좀 꼬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3,400원 손절가 지켜주시면서 대응해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장기현 부장이 5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코아스템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매수 시점이 왔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 치료 시장에서 이 기회에 한 번 더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줄기세포에서 배아줄기세포의 연구 허용을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를 허용하겠다라는 정부의 규제를 풀 것이다라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뭐 규제가 어떻게 풀렸는지는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그런 기대감. 지금 현재 정부의 로드맵 속에서 분명히 뭐 내년 상반기에는 풀릴 것 같은데 그러한 기대감. 그리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이제 코아스템을 이제 왜 다른 거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뭐 왜냐하면 뭐 차바이오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코아스템 나름대로 이제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딴 것보다는 적게 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어떤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현재 그 줄기세포 관련해서 뭐 위암을 치료한다, 대장, 간암, 폐암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줄기세포가 아직 완전히 상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아직까지는 안티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거보다 더 좋은 치료제는 없겠지만 제약회사와 그리고 이런 줄기세포 치료제 하는 이런 싸움 속에서의 알력이 엄청 보이지 않는 알력이 엄청 크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이 없는 이런 틈새로 다 일단은 줄기세포로 공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위치를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이런 시장이고요. 우리가 이제 세포치료제도 많이 나오지만 뭐 관절염을 중심으로 했는데 수많은 의사가 거기에 이제 크게 이제 싸움을 하고 있죠. 코롱, 생명강, 티슈 이런 거를 비롯해서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코아스템이나 이런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이 당장 수익을 내기에는 어렵다.
내년에도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했을 때 어느 한순간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커졌을 때는 본격적으로 수익 라인에 접어든다라는 거고, 이런 미래의 가치 신약 개발하는 거와 틀리게 줄기세포는 한번 시장이 형성되면은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치료 효과가 일반 그런 신약보다도 좋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만 잘 정비되면은 이 분야에서 국내의 기술이나 연구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다라는 관점, 분명히 이 시장은 열리면은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현재 바닥권에서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 한 2년, 3년을 보고 그 어떤 사이클을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이제 2차 환불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13일 날 중국 국빈을 방문하죠. 국빈 방문을 하고 이런 거에 맞물려서 중국의 그동안의 사드 보복이 거의 지금은 그 이슈보다는 앞으로 2018년도에 화장품 회사가 과연 어떻게 영업 이익을 낼 거냐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건데요. 2017년에는 그 중국의 사드 영향 때문에 안 좋았죠. 그렇지만 2018년도에는 분명히 좋아질 그런 영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츠 환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츠스킨과 환불 화장품의 합작회사로 탄생을 했는데, 이츠스킨의 그 달팽이 화장품이 아주 그 중국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8년간의 스테디셀러로 다 등극하고 있고, 그런 영향을 통해서 지금도 그것이 효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이런 화장품에 대해서 전 세계적 글로벌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다. 지속적으로 1차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우상향을 하고 조정을 받는데 다른 것은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 환불은 서서히 가격을 높이면서 물량 조정을 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물량 조정하는 회사들이 실제로 탄력은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저점 매수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2차 환불에 대해서 저점 공략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살펴보실 정보 DIC입니다. DIC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큰 재료를 하나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그 수익을 먹기 때문에 그것을 관심을 가져보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1년간의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일부를 매수를 오늘 가격 현재가 정도 해놓으시고 일단 기다리면서 추세를 보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12월 정도면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택배 자동차, 택배 전기 자동차죠. 그 분명히 칼마토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그 칼마토라든가 이런 전기 자동차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공을 하고 판매가 늘어나고 택배 회사와 계약이 늘어나고 이런 상태에서는 전기 자동차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외국에서 갔다가 판매하는 딜러가 아니라 자체 제인모터스를 통해서 생산하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 세계 유수의 전기 자동차라든가 그 중국의 진리 자동차라든가 이런 우량 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의 부품, 그리고 일반 기어 샤프트 쪽에서도 현대 기아를 중심으로 해서 진리 자동차, 미국의 GM이라든가 유수 자동차의 납품이 괜찮기 때문에 바닥만 확인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사는데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매수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새롭게 살펴보실 종목은 이제 파마 리서치 프로덕션인데요. 여기 이제 오늘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 자체가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회사는 우리가 이제 보톡스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를 바이오 C&D의 지분을 한 50%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톡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 자체도 영업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률,
그리고 순이익 그것이 꾸준히 증가되는 거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보톡스가 더 업해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가격이 뭐 55,000원 정도인데 뭐 메디톡스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성장성은 같지만 이렇게 그것을 같이 판단했을 때는 주가는 아직 더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4분기에 이제 매출도 보면은 한 34%, 영업이익이 한 327% 정도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예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실적 호전과 보톡스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수출 부분에서도 아주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 바이오 기업이 해외에서 많은 매출과 이익을 낸다는 것은 한번 기술력이나 그 하고 있는 일 자체를 관심을 가져보기에 충분한 회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나중에 조정을 받을 때 계속해서 뭐 가는 게 쉬지 않고 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한번 꼭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새롭게 하나 살펴보실 종목이 이제 GMP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GMP 하면은 이제 거의 이제 생소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실 텐데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현재는 그 라미네이팅 부분, 필름 부분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한때는 세계적인 아주 회사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해서 필름을 잘못 투자해서 회사가 어려웠는데 새롭게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회사의 변화가 서서히 모색되고 있는데 VT 코스메틱이 이 회사의 자회사로 현재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GMP가 4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떤 회사냐면은 최근에 방탄소년단 아주 잘 나가고 있죠. 거기를 갖다 콜라보로 같이 해서 방탄 제품을 엄청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을 비롯해서 뭐 그 미국, 일본,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고 국내의 그 젊은 계층으로 아주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현재 과거에 VT 코스메틱이 한번 어려운 일을 올 초에 있었지만 그 슬기롭게 겪어서 아주 하반기부터는 매출과 이익이 아주 잘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최근 들어서 주가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서서히 우상향으로 가려고 그러는 바로 그 직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성을 한번 보시면서 화장품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일 때 나중에 조정받으면 일부 한번 편입해서 한번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한번 시세에 순응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종목으로서 한번 GMP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GMP까지 지금 이야기를 쭉 해주셨고요. 종목 변경이 이번 주에 조금 있네요. 네, 좀 새롭게 그동안에 많이 갔던 종목을 일부는 제외하고요. 그리고 조정받은 종목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편입을 했고, 그리고 새롭게 튀어나오는 종목들을 몇 개 종목을 다시 한번 편승을 하면서 한번 종목 교체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상승으로 AS 좀 많이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오현진 팀장의 5종목도 바로 가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CJ 대한통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편입한 종목입니다. 택배업체고요. 아무래도 조금 무거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CJ 대한통운을 이제 편입을 했던 것은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무거운 종목으로 그래도 좀 방어를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편입을 했는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흐름이 이렇게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매수가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난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홀딩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CJ 대한통운은 사실 이제 국내 모멘텀도 국내 모멘텀이지만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큰 종목이다 보시면 됩니다. 내수주가 이젠 더 이상 아니에요. CJ 대한통운이 지난 4월에 인수했던 그 CJ 다슬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큽니다. 다슬 같은 경우에는 그 육상운송과 철도운송, 해상운송 등을 영위하는 종합 물류 기업으로서 인도 수송 분야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3천억 이상의 매출액도 기록한 업체거든요. 앞으로 인도 내에서 그 자동차 물류를 좀 담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CJ 대한통운의 역할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택배시장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국내 택배시장 자체가 구조적인 성장 기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가 이제 16만 5천 원이었고요. 손절가가 14만 9천 원이었습니다. 오늘 딱 14만 9천 원을 찍고 밑꼬리를 달면서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직은 손절가 이탈이 아니죠. 손절가는 일단 조금 유지를 하면서 다음 주의 흐름을 보고 추가적인 대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홀딩하고 좀 반등을 기다려보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주회사 LG입니다. LG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지주회사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하나가 있는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수혜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그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그 지분을 투자한 기업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 경영에 이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죠.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이 당연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배 구조가 개선되고, 그렇다면 그런 기업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의 이제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지주회사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LG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큰 모멘텀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는 건 아닌데 들어오는 흐름이 약간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주춤한데, 현재 시점에서 수급이 다시 강하게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지 말지가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9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4,000원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 이 전략 그대로 유지하고요. 홀딩하는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맥스입니다. 코맥스는 제가 신규로 편입하는 종목입니다. KTNG가 상승 후에 약간 눌림목을 보였기 때문에 움직임이 지루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조금 빠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코맥스로 한번 신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맥스는 홈네트워크 전문 업체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30%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인공지능 비서인 앤서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앤서는 그 코맥스의 홈 IoT 제품과 연동해서 가정 내 기기를 제어하고 관리가 가능해지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음성인식 시장이 성장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카카오의 인공지능 플랫폼인 카카오 I를 코맥스의 스마트폰 기기에 좀 탑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타이젠과 파트너십도 구축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코맥스가 그 네트워크 관련된 업체인데 음성인식 성장에 따른 수혜주이기도 하고 카카오와 삼성전자와의 협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보인 다음에 오늘 소폭 양봉을 띄었는데 지금 조정이 좀 나와서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종가가 지금 7,110원 정도 전망이 되는데 오늘 종가 부근에서 그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800원 전략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투어 보겠습니다. 하나투어 역시도 제가 굉장히 장기간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동안 꺾이는 흐름 때문에 이제 조금 고민을 했었다가 오늘 좀 5% 정도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제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인천공항이 요즘에 좀 확장이 됐어요. 인천공항이 확장됐고 또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내년에 그 해외 관광객이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4분기 같은 경우 10월 추석 황금 연휴 수요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행업 중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황금 연휴에 대한 실적은 4분기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죠. 그렇다는 것은 4분기 실적이 나올 때 실적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에 4분기 실적 모멘텀에 붙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기다려보자라는 관점이고요. 목표가는 12만원, 입절가는 10만원, 기존에 설정해드렸던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IT 투자 사이클이 진입하고 있죠. 경기 호조에 따른 실적 회복과 함께 그 데이터 시대가 다가온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IT 투자 관련된 지출이 확대가 되면 이 종목 역시도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도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20만 원대에서 약간 지루한 움직임인데 기관과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좋고요. 시장이 흔들리는 데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꿋꿋하게 20일 이평선은 그래도 좀 지켜나가려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느리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우상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홀딩하고 추가적인 시세를 기다려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목표가 22만 원 예전에 그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전략 변함없이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아직 입절가 설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유하시면 된다는 얘기니까요.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J 대한통운부터 삼성 SDS 말씀해 주셨고요. 삼성 SDS는 편안하게 조금 더 보유해 나가자라고 한마디 더 붙여주셨습니다. 자, 벌써 3시 26분이 거의 다가와서 오늘 상담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오현진 팀장 이쯤에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마감 체결 지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2469.68포인트입니다. 2470선 공방을 여전히 벌이고 있고요. 장 후반에 지금 탈환이 될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들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2460선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이후에 낙폭 회복하면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는 2470선 위에서 움직이기도 했는데 현재도 고점 부근이죠. 2469.68포인트 지금 2470선 공방을 좀 벌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까지 봤고요. 수급 주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일단 기관이 매수 물량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2천억 원을 넘겼고요. 금융투자 중에서 1,077억 원, 투신은 433억 원이나 매수합니다. 하지만 연기금에서 264억 원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 내내 매도하던 외국인 오늘도 매도합니다. 매도는 주로 대형주 위주로 지금 매도를 외국인들이 하고 있고요. 전기 전자 업종 그리고 오늘은 운송 장비 업종 위주로 내다 팔다 보니 현대차, 현대위아, 만도 등등의 운송장비 업종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개인은 743억 원 순매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빠지는데 삼성전자의 낙폭은 0.62% 미미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지금 5%의 낙폭이 기록이 되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휘청휘청하는 모습 보이고요. SK하이닉스도 보합권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포스코가 소폭 상승하면서 33만 2천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이 0.38% 올라가고 삼성생명은 여전히 2.42% 좋은 흐름 보여줍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0.6% 하락, 현대모비스 자동차주 오늘 안 좋다고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 2.29%나 빠집니다. 삼성물산은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지금 762포인트대까지 올라갑니다. 2%가 넘게 올라가고요. 760선을 단숨에 지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 760선까지 지금 안착하는데 지난주에 낙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오늘 되돌림 현상이 나오면서 특히나 외국인 매수가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면서 오늘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는 약세였습니다. 그런데 9시 넘어서면서 장 개장과 이후에 10시 이후부터 조금씩 상승 흐름 가져갔고요. 오후 들어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시 이후에 지금 급등이 나왔고요. 760포인트 위까지 치고 올라간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변동이 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기관 외국인 골고루 많이 사줍니다. 기관이 1,086억 원 사는데 기관 전주체가 매수합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모두 골고루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982억 원이나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지난주에 지수가 빠질 때마다 샀는데 개인이 오늘 또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 대량 매도가 좀 나옵니다. 1,897억 원이나 개인은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볼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합니다. 보시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려 8.73%나 오늘 올라가면서 85,000원 부근까지 갑니다. 셀트리온도 20만 원 바로 회복을 하면서 4.49%나 올라가고요. 오늘 낙폭이 컸던 신라젠도 낙폭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9만 원 부근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CJENM도 1%대에서 이제 2%대까지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티슈진도 4%의 상승까지 상승폭 키워나갑니다. 자, 전체적으로 좋고요. 6위부터 10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엔, 메디톡스, 펄어비스, 바이로메드, 파라다이스까지 모두 오름세고요. 로엔은 상승폭이 좀 미미합니다. 엔터지 올라가긴 하는데 미미하고 나머지 종목들 모두 상승폭 키워갑니다. 자, 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강봉합권 수준, 코스닥은 지금 급등이 또 나온 월요일장인데 특히나 오후장 들어서 코스닥의 급등이 지금 보인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일단은 장세가 정리가 되기 전에 장규환 부장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이. 네, 그동안에 그 줄기세포 중심으로 해서 눌렸던 것이 오늘 아주 장중에 낙폭이 아주 크고 변동성이 큰데
이것이 뭐냐면은 지난번에 1차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장세의 특색이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심의 장이 12월 그 장세 동안은 조정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자체는 12월은 조정기로 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조정기면은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큰 거는 안 가도 적은 거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 있는 거는 가고 가든 거는 쉬었다가 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뭐 상한가 치는 종목도 생기고 상한가 한번 쳤다면 2, 3일 가는 거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많지죠. 그렇듯이 새롭게 탐색만 되면은 무조건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거꾸로 그런 투자 전략을 해야 된다. 올라갈 때 무조건 쫓아잡는 게 아니라 한 번 1차 상승을 한 거를 조정 시에 저점으로 매수하고 거꾸로 올라갈 때 팔고 이런 전략을 한다 그러면은 최근에도 바닥을 형성한 거 최소 3개월 내지 6개월 바닥을 형성한 종목들은 어떤 재료 위에서 올라가면은 급등하는 이런 시세가 계속 연출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지수 조정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짜보시는 이런 전략이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많은 종목 상담을 오시는 거 보면은 과거 IT의 상투를 친 거를 잡아서 현재 80점을 놓쳐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1년 동안 고생을 하고 2년 고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롭게 추세가 변하는 쪽에 빠르게 나비처럼 이렇게 투자는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가벼운 투자 전략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자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쫓아가야 됩니다. 시세 편승을 하지 못하면은 내가 혼자 반응을 해주면 안 되죠. 주식이 하락하는데 혼자 아무리 반응을 해봤자 그 떨어지는 주식을 받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움직이는 것은 항상 저울의 추와 같이 한쪽만 일정 정도의 매수가 몰리면은 급등하는 이런 양상을 취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같이 편승해서 남들보다 근데 한 단계 먼저 사야지 수익을 내는 거지. 아무리 편승한다 해서 상투를 잡는 그런 경우 아무리 좋은 바이어도 상투를 잡는 부분들이 거의 80%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승리하려면은 조정을 받을 때 저점으로 잘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바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 변동성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은 장중에 20%까지 손해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이기려면 이기는 투자 전략을 하려면은 나름대로 변동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과감하게 손절매를 할 수 있다든가 그리고 하락할 때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지금 장세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 그 반등한 그런 줄기세포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아 지금 장이 이렇다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부터 이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종가가 2,471.49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긍정적 흐름이 마지막에 좀 나와주면서 0.3% 상승이고요. 코스닥 시장이 오늘 상승폭이 컸습니다. 장 최고가 오늘 마감이 됐고요. 2.69%나 올라간 764.09포인트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원 하락했습니다. 1,092원 3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의 SK시코롱 PI 55.02% 상승 국면입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장기환 부장의 파미셀 종목 51.01% 올라갑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의 KMW 45.71% 올라가고요.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홈캐스트 45.15% 올라갑니다. 장기환 부장님, 지금 두 종목 올라와 있는데 파미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잘 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줄기세포 관련해서 이런 코아스템이라든가 파미셀, 차바이오텍 몇 개 있죠. 안트로젠,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 형성이 1차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대부분 이제 움직이면은 큰 흐름이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큰 흐름으로 움직이는데 그 큰 흐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가면은 한 달만 올라가 다 올라가 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주식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르내리는 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투자 전략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새로운 미래 먹거리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OLED, FPCB 중심으로 해서 뭐 D램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주의 상승, 그리고 2차 전지 중심으로 상승, 지금도 끝나지 않았지만 그 종목이 지금 현재 2년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2차 전지 관련해서는 1년을 움직였습니다. 이렇듯이 한번 올라가면 또 3개월 내지 6개월 조정받고 또 한 단계 레벨업 되고 막 이런 것이 지속되기 때문에 현재 파미셀이나 홈캐스트, 파미셀은 성체 줄기세포, 홈캐스트는 배아줄기세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했기 때문에 많은 회사가 연구를 못해갖고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배아줄기세포나 성체줄기세포나 이런 것이 바로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엄청 성장성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하나지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도 하나 더 팁을 드리면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현재 줄기세포 치료제를 합니다. 근데 줄기세포 치료제가 한 번 맞으면은 그 치료값이 3천에서 5천만 원씩 막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따라서 너무 많은 정부의 규제라든가 이것을 활성 안 쓰기 때문에 진짜 정작 필요한 사람에 뭘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규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 수가가 너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보험도 잘 안 되고 만약에 보험이 된다 그러면 정부 정책에서 의료보험이 이렇게 3천, 5천, 1억씩 나간다는 고갈되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에서 약간 비대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부가 나서서 정리해 줬을 때 바로 이런 회사들이 아주 크게 빚을 보는데, 왜냐하면 배양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순적인 구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낮추고 진짜 누구나가 지금 현재 당뇨병 치료나 그리고 이런 거 했듯이 이제 전 국민이 쉽게 치료하고 진단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유전자 치료하려면 유전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30억이 들어가던 게 지금은 1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그것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면은 30억일 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지금 10만 원일 때 돈을 더 많이 버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큰 시장이 형성됐을 때 이런 줄기세포 치료 관련된 것이 형성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에 어떤 주안점을 맞추면서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큰 흐름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침착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은 크게 또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닥권이었을 때는 무조건 안전하게 사도 뭐 기다리면 올라가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지금처럼 급등했을 때는 2, 3일 조정받고 또 하루 이틀 올라가면 또 조정받을 때 이렇게 매수하는 이런 사이클 매매 아니 패턴 매매를 하시면은 아직도 시세는 좀 더 저는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시세를 더 이익을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홈캐스트도 뭐 비슷한 측면으로 말씀해 주실 그렇죠. 건가요? 제가 이제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홍캐스트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과연 성장성에서 아니면은 회사라는 게 이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익을 내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셋톱박스 중심에서 이익을 내는 것을 캐시카우라고 보시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홈캐스트가 갖고 해서 이익을 낼 것이 뭐냐? 배아줄기세포 허용했다고 해서 당장 이익을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하고 있는 그 특이한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홈캐스트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거, 황우석 박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그 이종감 복제, 그리고 애견에 대한 복제를 했는데 지금 8월 기준으로 1000마리 넘게 복제견을 탄생시켰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과거에 미국에서는 한 마리 복제견을 탄생을 하게 하는데 50억에서 100억씩 들였습니다. 그것을 못하던 것이 이제 황우석 박사 팀에서 이틀 만에 해내면서 아주 유명해졌죠. 그런 것이 지금에는 아주 이 팀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000마리라면은 이런 그 애견 복제가 가장 어려운 기술이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뭐 많은 종물에서 진짜 식이 동물 그리고 현재 그 전체적으로 소멸돼가는 이런 것을 다시 복제하는 이런 부분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이익이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홈캐스트를 보셔야 되는 거고 현재 당장에서보다는 그 홈캐스트에서 앞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분명히 상업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랬을 때 다시 한번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거고 역시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도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홈캐스트까지 자세한 AS 받아봤고요. 자, 이제 내일의 일정과 또 투자 정보들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종목들을 이제 다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내일의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장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봐야 될 텐데 내일장 어떤 관점에서 저희가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지난 11월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합지수가 조정할 때는 그것이 어느 쪽으로 가든 지금 현재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분명히 가는 쪽은 생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많이 갔던 종목으로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의 중심의 축에서 그런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장은 형성이 된다. 나중에 올라가도 조정받고 다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움직여야지 현재 장세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예탁금은 이런 유동성이라든가 그리고 12월이라는 또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대한 특색, 이런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과거의 경험 갖고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배당 투자라는 거는 뭐 이건 기관이나 뭐 일반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투자 수익보다는 이런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종목들의 그 편승하는 축이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거. 그리고 배당하고 같이 맞춰서 한다라면 좋겠죠. 15일 이전에 뭐 웬만한 기업은 뭐 배당에 대해서 이제 공시하고 그러는데 배당 수익률이 시가 대비 5% 이상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한번 편승을 해도 좋습니다. 과거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 1월 초에 배당락을 한다든가 주가가 배당받기 위해 빠지면은 거의 뭐 시가 뭐 배당 수익이 5% 되는 게 거의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배당이 좋았던 거 그리고 현재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배당 투자도 지금을 해야 될 시점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움직이는 바이오 제약 이런 것도 과거에 많이 갔던 뭐 신라젠이나 이런 종목 중심으로 편승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 중심으로 편승을 하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그 흐름 자체에서 신규로 새롭게 움직이는 쪽에 관심을 가져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3,000당 제약을 보면은 상승 일수가 이제 3일 됐죠. 최초로 어제 전일에 금요일 날은 하락했기 때문에 3일 됐는데 이제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과거에 지난 그 7월 이후에 뭐 조정도 역시 6개월 받았죠. 6개월 받았기 때문에 조정도 충분히 받았고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벌써 이제 이 신고가가 6개월간의 신고가를 형성하는 이런 종목은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에서 탄력이 아주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새롭게 보시고 또 최근 신저가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것도 역시 가야 될 종목인데 역시 빠지는 것은 그럴 때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 빠지는 것에 어떤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판단하시면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저점에 하락할 때 매수, 올라갈 때도 역시 장중 조정이지만 크게 안 받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장중 조정에 매수 이런 것을 양쪽으로 제가 3,000당 제약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리니까 새롭게 하는 것은 한 3개월간 간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000당 제약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메리츠증권금융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